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뉴스 브리핑 2부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막연하게 책임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그렇다면 최소한의 책임도 막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전 7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태원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가 난 용산구의 경찰서장, 구청장, 소방서장, 그리고 119 상황실장, 그리고 정보과장, 정보계장 이렇게 6명이 입건됐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누구를 구속해야 되느냐?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112 상황실장, 그리고 정보과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제 주장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의 책임은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 누구에게 그 책임이 가장 큰가를 철저하게 따져야만 이런 사고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 파악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용산 사건, 용산 사고의 가장 1차적인 책임자는 본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기관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찰서장이다. 경찰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모두가 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책임, 그리고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이런 사람은 행정적인 책임입니다. 그 뒤에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 행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의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보다는 무조건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져.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책임이야. 목표가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이 사고의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책임은 지금 이 단계는 지금 이 순간에 정치적 책임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행정 책임자들입니다. 용산경찰서장, 112 상황실장, 용산구청장, 그 다음에 용산소방서장, 그 다음에 이 두 명은 안 나왔습니다만 용산 정보과 과장과 계장입니다. 예, 이걸 보여드리겠군요. 네. 용산경찰서장, 119 상황실장,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용산의 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근데도 용산소방서장 왜 입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뭐 잘잘못은 따져지겠죠. 저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책임과 행정 책임으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책임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매우 감명적인 글이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치호 선생님 말씀 중에 조선인들은 멍석말이를 해놓으면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발길질부터 하고 본다. 이태원 사고, 국회를 봐도 종편 뉴스 채널들을 봐도 당시 군중들의 문제점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 책임이 누구다?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정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특히 정치적인 책임으로 몰고 들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제 관련자들을 출석시켜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에게 당신 그만둘 생각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취를 대통령실과 의논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을 받고선 현재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며 하겠다라고 사퇴서를 일축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잘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다른 독립 언론인들하고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다른 독립 언론인들은 행안부 장관도 즉각 사퇴를 해야 돼, 사퇴 받아야 돼, 파면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과 행정적인 책임선에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표낼 생각 없다라고 잘라서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발언을 제 얼굴은 빼야 되겠네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정치적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행안부 장관 사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밑에 좀 텔레비전 화면을 캡처한 거라 조금 흐립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말했습니다. 본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 정치적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걷다는 겁니다. 아주 저는 잘했다,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으로 이것을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저를 욕할 사람이 많아요. 야, 저 이상노,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렸구나, 윤빨이구나,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개인의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금은 거론해야지 정치 책임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그 입장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선을 긋은 것은 너무나 잘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치적 책임에서 선을 끊었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지 않고 유승민이 나경원이 이런 자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을 지라고 난리를 폈기 때문에 나라가 지난 5년 동안 함량 미달 문재인이가 개 3마리도 못 키우는 문재인이한테 나라를 맡긴 게 바로 저 쓸데없이 정치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장관과 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에는 대단히 훌륭한 발언이다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책임을 다져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딱딱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서훈이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딱딱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 시절부터 요구한 게 있습니다. 사과하라.
탄핵 과정에서의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결자 해지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제 취임식을 며칠 앞으로 남겨두고 달성 대구 사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찾아가서 취임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목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스텝이 최소원을 사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거듭 질문합니다. 최소원이가 어떤 잘못을 했죠? 아니 책임을 딱딱 물어야 된다며 그 사람에게 딱딱 그 적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그러면 최소원이가 딱딱 어떤 책임이 있나요? 최소원이는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참 일 잘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빨리 청산을 못하느냐고요. 탄핵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왜 빨리 청산을 못해? 가서 한다고 그랬어요. 대구 달성사저에 가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 그러면 뭐야? 최소원이 사면했었어야죠. 근데 안 해. 그 얘기는 뭐야? 대구 살정에 가서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야. 마음에도 없는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30%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왜 목에 걸려있는 가시를 빼내지 못하느냐고요. 국민이 5년이라고 하는 국민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국민치고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들어줬을 때는 빨리 그걸 결자 해지하라고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목구멍에 가시처럼 가지고 있어. 컥컥거려 그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요. 왜? 털어버리세요 지금. 최소원이 석방하고 태블릿 PC 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사과하고 변희재도 불러서 변희재 대표 좀 미안하게 됐다. JTBC의 손석희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양해해라. 당신도 정치적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손잡고 함께 일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목에 가시가 걸려있으니까 계속 걸려다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비난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재명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씨 이 사람 정책 책임지라고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책임으로 친다면 자 이제 개인의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끝났다고 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재명 거기서 지원을 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그날 사고 당일날 엄청난 규모의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맞불 집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은 다 집회 현장에 나가 있었어. 용산에 올 수 있는 병력이 없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이재명이 책임이지.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책 책임을 지라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책임을 지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정책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질 것은 확실하게 따져가야죠. 아주 따질 건 딱딱 체계적으로 따져가야 됩니다. 정치적 책임에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자,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유명한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언론계의 그 거물 또 뭐라 그럴까 선배 그러면 아주 훌륭한 칼럼을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김대중 씨가 언제 이 칼럼을 쓰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늘 칼럼이 나왔어요. 일대 쇄신이 답이다요. 읽어봤습니다. 뭐 선배께 죄송합니다만 별로 내용이 없어요. 쓰고 싶지 않은 칼럼 억지로 쓴 거예요. 평소 수사를 했어. 원로답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 딱 부러지게 원로답게 딱 이거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지 못했어. 원로답지 못한 칼럼이 오늘 칼럼입니다. 일대 쇄신이 답이다. 일대 쇄신하라는 건 모든 사람 지금 다 이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외국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어. 근데 뭐 지금 윤 대통령을 보면 번번이 사건 뒤처리에 매달려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서 터지면 그리 달려가고 저기서 막히면 그리 물려간다. 매일 빈소만 쫓아다니는 모습이다.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있다고 해야 검사 출신 몇 사람이고 사고만 치고 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그쪽이 길인 것 같다. 야당 쪽 아는 사람 없고 자기 편이 제갈 경명도 없다. 그런 그에게 하나 끈질긴 것이 있다. 고집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는 민주주의 앞에서 반드시 자유를 붙였다. 불행히도 세계는 지금 그 자유를 버리거나 유보하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가는 위험한 추세에 있다. 심지어 정책이나 이념이 아닌 사람을 구관이 명관이라며 되살려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세, 야당과 주사, 좌파의 집요한 퇴진 압박, 그리고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민심의 불안감 등 초보 대통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봉착해 있다. 그 다음에 읽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시기에 그를 대통령으로 불러들였을까? 무엇이 어떤 섭리가 그를 대통령이라는 리더의 자리에 밀어올렸을까? 초심으로 돌아가 그 답을 구해야 한다. 일대 쇄신만이 그 답일 것이다. 명확하지 않아요, 이 사설은. 제일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런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불렀을까? 알죠,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드렸을까요? 문재인 정권 적폐를 청산하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문재인 구속시키고 이재명 구속시키고 그리고 김명수 구속시키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용산 사고가 왜 일어난지 알아요? 이제 행정적 책임을 좀 말하자고요, 제가. 아까 개인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니까 각자가 져야 하고 정책 책임은 지금 물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적인 책임은 왜 일어난지 알아요? 대통령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딱 들어서서 문재인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김명수 잡아들이고 이재명 잡아들였으면 바짝 긴장하죠. 정치권 경찰이나 이런 데서 바짝 긴장하죠. 긴장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뻔히 범죄자를 보면서도 안 잡아들여.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 같은 일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전화도 전화 안 받아. 왜?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은 용산이 아니라 양산이거든. 양산 청와대가 용산 청와보다 더 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이 그리고 용산서의 정복과장, 정보기회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대통령이 꽉 못 잡았을까? 기강을 못 잡았을까? 대통령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래. 행정관료들이. 저 사람 죄 치면 할 것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 사람 무섭지 않잖아. 범죄자, 커다란 범죄자를 잡아놓지 않아. 보니까 양산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양산 청와대만 보는 겁니다. 양산 청와대만. 용산 청와대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김대중 주필은 그것을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 핵심을 빼고 있어. 김대중 주필이 왜 핵심을 뺀 줄 알아요? 김대중 주필은 4.15 선거의 부정이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4.15 부정선거 수사했으면 지금 나라가 확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수신입니다. 그게 수신입니다. 그거 없이 수신이 될까요? 4.15 부정선거 수사 없이 대한민국의 수신이 될까요? 김대중 선배 대답 좀 해보세요. 김대중 선배는 저보다 언론계 선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핵심을 못 잡느냐고요. 왜? 핵심에서 비껴갔잖아요. 뭐 그러니까 대기자 뭐 그렇더라고요. 뭐가 대기자예요, 김 선배? 대기자가 뭐 하는 거야? 김 선배 뭐가 대기자야? 대기자가 똑바로 봐야지 현실을. 똑바로 못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횡설수설하는 거야 지금. 일대 쇄신이 답이다. 쇄신에 하려면 4.19 부정선거 수사하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양산 청와대를 왜 보고 있어? 경찰들이 용산 청와대를 보지.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론인들은 헛소리하고 있고 경찰은 양산 청와대라 보고 앉아있고 대통령은 책임을 딱딱 물어야 된다면서 추서원이 석방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외신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에 핵 전술을 배치하는 거 그거 논의하자는 겁니다. 마크 에스핀 전 미국 국방장관은 5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논의해서 제외할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간 전술핵 배치도 논의할 수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미군 통제하에 한국의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다. 배치하고 있었다. 왜 논의해서 그걸 재배치해야 되는가? 그는 2019년 현직 국방장관이었을 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아시아, 유럽 동맹국가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국 및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로 배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자국 방위에 대한 어떤 나라의 주권적 결정도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가장 제 견해와 근접한 조선일보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요즘은 확실하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화일보는 조금 입장을 바꾸는 것 같지만 아직 확인하기가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동아일보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3부를 하겠습니다. 3부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3부 방송의 제목은 이겁니다. 경찰의 아보카도 오일 수사는 많이 이상하다.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3부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가기 전에 후원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스러운 점은 제가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뭐 다 잡아드릴 겁니다. 뭐 다 끝납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 잘못이라면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에서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정전기가 있습니다. 정전기가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여러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제 침대에 어싱 매트를 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도급의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급의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단위는 볼트입니다. 전압을 재는 볼트이고요. 지구의 전압은 0볼트입니다. 0입니다. 맨살이 닿아야 됩니다. 50원의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맨살이 어싱 패드에 딱 닿는 순간 제 몸에 있던 정전기가 땅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제 침대 위에 어싱 패드가 깔려 있습니다. 잠도급의 숙면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잠도급 숙면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깐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잠도급 숙면 매트 회사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급의 11월 어싱패드 증정 이벤트, 증정 대상은 자기장 매트 세트를 구매 또는 렌탈한 분에게 30만원 상당의 어싱패드 싱글을 강조해달라고 그러네요. 30만원 상당의 어싱패드를 증정해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어싱패드만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예.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했습니다. 예,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공세는 끊어야 됩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개인의 책임, 행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지금은 개인의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거론할 때이지 정치적인 책임을 거론할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딱 선을 긋은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박수를 보낸다. 그렇게 일을 똑바로 잘하시는 분이 왜 추수원인은 아직 석방하지 않는가를 제가 질문드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도 윤빠라고 저를 여러분을 공격하실 겁니까? 저를 공격하는 분이 많아요. 이상로가 윤빠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대깨문 위험하고 대깨문, 대깨윤 다 위험합니다. 대깨박도 위험하고요. 대깨 조원진도 위험하고 대깨 전광훈도 위험하다 하는 것을 제가 수십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 선배, 언론인 김대중 선배에게 대단히 미안하지만 후배로서 김대중 선배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김대중 선배는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